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이선자는 식탁에 앉아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손은 여전히 서류를 다루는 법을 기억합니다. 영수증을 날짜별로 나누고 항목별로 묶습니다. 투명 파일에 차곡차곡 끼워 넣는 손놀림이 정확합니다. 시청 감사실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딸 윤서입니다. 엄마, 나 잠깐 들러도 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습니다. 선자는 냉장고를 확인합니다. 윤서가 좋아하는 배를 꺼내 깎기 시작합니다. 1시간 뒤 현관문이 열립니다. 윤서가 들어섭니다.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있습니다. 5월인데 긴팔입니다. 더운데 왜 긴팔을 입었어? 에어컨 바람이 차서요. 윤서는 소파에 앉습니다. 선자는 깎은 배를 내놓습니다. 윤서가 배를 집으려다 소매가 거칩니다. 손목에 푸른 멍이 보입니다. 타원형입니다.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소나기 자국입니다. 선자는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물을 따라 윤서 앞에 놓습니다. 시댁은 어때? 괜찮아요. 윤서의 눈이 테이블을 향합니다. 말끝이 떨립니다. 시어머니께서 예절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식사 예절, 말투, 걸음걸이까지요. 병원 이사장 하셨으니까 품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눈은 딸의 손목을 떠나지 않습니다. 재훈이는 남편은 바빠요. 방송국 일이 원래 그렇잖아요. 윤서는 배를 한 입 베어 물고 일어섭니다. 엄마, 나 가봐야 해요. 저녁 준비해야 해서. 저녁은 먹고 가지. 아니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7시 전에 밥상 차리는 게 규칙이래요. 윤서는 서둘러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선자는 소파에 남은 윤서의 온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서랍을 엽니다. 새 공책을 꺼냅니다. 펜을 듭니다. 2025년 5월 14일 오후 2시 20분 윤서 박무 왼쪽 손목 타원형 멍 약 35cm 긴팔 착용 기온 24도 목소리 떨리 눈 마주침 회피 시댁 언급 시경지 문장이 공책에 새겨집니다. 선자는 결혼식 날을 떠올립니다. 6개월 전입니다. 예식장 귀빈석에 앉은 문정옥. 재활병원 재단 이사장이자 전직 간호대학 교수입니다. 명품 한복에 진주 목걸이, 손에는 금속 북마크를 든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예절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윤서 씨도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달랐습니다. 선자는 그때 느낀 위화감을 기억합니다. 공책에 한 줄을 더 씁니다. 문정욱 62세 재활병원 재단 이사장 금속 북마크 재단 로고 각인 선자는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감사실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작은 틈새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리고 숫자와 날짜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휴대폰을 듭니다. 옆집 김태식의 번호를 찾습니다. 전직 사이버 수사대원입니다. 은퇴 후 이웃으로 가끔 차를 마십니다. 태식 씨 내일 시간 되세요? 차 한잔 하면서 여쭤볼 게 좀 있어서요. 전화를 끊습니다. 선자는 다시 공책을 펼칩니다. 빈 페이지들이 그녀를 기다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오후 선자는 김태식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보리차를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태식 씨, 우리 아파트 복도에 CCTV 있잖아요. 그거 영상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보통 한 달 정도입니다.
왜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아파트 보안이 좋아졌다고 해서. 김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스마트 도어벨도 요즘 많이 다시죠. 초인종 누르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거요. 선자 씨 댁도 달면 좋을 것 같은데. 선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메모합니다. 도어벨, 녹화, 기능, 한 달 보관. 김태식이 돌아간 후 선자는 윤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서야, 너 스마트워치 차고 있지? 네, 엄마가 선물해 준 거요. 운동 기록 같은 거 확인해 봤어? 가끔요. 걸음수랑 심박수 나오던데요. 선자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 기록들 한번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어? 왜요? 그냥 엄마도 하나 살까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보려고. 윤서는 대답이 늦습니다. 알았어요.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선자는 또 공책을 펼칩니다. 스마트워치 심박수 데이터 시간 기록 가능성. 3일 후 윤서에게서 파일이 옵니다. 한 달치 심박수 그래프입니다. 선자는 그래프를 천천히 살핍니다. 대부분 60에서 80 사이입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 그래프가 요동칩니다. 5월 7일 오후 6시 42분. 심박수 138. 5월 10일 오후 7시 15분. 심박수 145. 5월 12일 오후 6시 50분. 심박수 152. 모두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각 기록 이후 30분간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시계를 벗었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선자는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감정을 누릅니다. 공책에 날짜와 시간을 옮겨 적습니다. 휴대폰을 듭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겁니다. 네. 이선자입니다. 복도 CCTV 열람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떤 날짜요? 5월 7일, 10일, 12일입니다.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요. 개인정보라 본인 관련 사안만 열람 가능한데요. 딸이 그날 제 집을 방문했거든요.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해서요. 며칠 후 선자는 관리사무소에 앉아 있습니다. 모니터에 복도 영상이 재생됩니다. 5월 7일 오후 6시 42분. 윤선의 집 앞 복도입니다. 현관문이 열립니다. 문정욱이 나옵니다. 그리고 윤서를 끌어냅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서가 복도 벽에 부딪히는 게 보입니다. 문정욱의 입이 움직입니다. 손가락으로 윤서를 가리킵니다. 선자는 숨을 참습니다.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 부분 USB에 담아주실 수 있나요? 경찰에 제출해야 할 것 같아서요. 경찰이요? 네. 폭행 의심 사안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습니다. 하지만 규정대로 파일을 복사해 줍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컴퓨터를 켭니다.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심박수 그래프와 시간을 맞춰봅니다. 6시 42분. 심박수 급등. 6시 43분. 복도에서 윤서가 벽에 부딪힘. 일치합니다. 선자는 화면을 멈춥니다. 문정욱의 얼굴이 흐릿하게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다시 공책을 펼칩니다. CCTV 3건 확보, 심박수 데이터와 시간 일치. 하지만 화질 불선명, 음성 없음, 직접 증거 부족. 선자는 펜을 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실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문제를 증명하려면 퍼즐의 모든 조각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의 서류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출처의 기록이 서로를 증명해야 합니다. 선자는 다시 생각합니다. 문정옥, 재활병원,
재단 이사장, 공적, 인물. 공적 인물이라면 공개된 정보가 있습니다. 선자는 인터넷을 엽니다. 정보 공개 청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시청 감사실에서 익숙하게 다루던 시스템입니다. 청구 항목을 적습니다. 재활병원 재단 보조금 집행 내역 최근 3년. 제출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윤서입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립니다. 왜?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제 휴대폰 확인하셨어요. 엄마한테 데이터 보낸 거 보셨대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뭐라고 하시던? 왜 친정의 집안일을 말하냐고. 엄마한테 전화하지 말래요. 윤서가 웁니다. 선자는 주먹을 줍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합니다. 윤서야. 엄마 말 잘 들어. 손목을 2번 톡톡 치는 거야. 그게 우리 신호야. 위험하면 그렇게 해. 알았지? 네, 전화가 끊깁니다. 선자는 공책을 덮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문정옥에 가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왜 그토록 통제에 집착하는지. 선자는 USB를 서랍에 넣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 청구 답변을 기다립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주일 후 선자에게 우편물이 도착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답변입니다. 봉투를 뜯습니다. 재활병원 재단 보조금 집행 내역 2022-2024 서류가 나옵니다. 선자는 식탁에 서류를 펼칩니다. 형광펜과 계산기를 꺼냅니다. 2024년 장학금 집행 내역. 저소득층 간호학과 학생 장학금 지원 마이너스 4,800만 원. 선자는 눈을 가늘게 뜹니다. 4,800만 원이라면 학생 8명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수혜자 명단은 3명뿐입니다. 선자는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3명 600만 원, 1,800만 원. 나머지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류를 넘깁니다. 재단 운영비 마이너스 컨설팅 비용 1,200만 원. 재단 이사회 워크숍 마이너스 800만 원. 법인 업무 추진비 마이너스 1,000만 원. 선자는 형광펜으로 줄을 긋습니다. 합계 3천만 원입니다. 감사실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이런 항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돈, 워크숍이라는 명목의 고급 리조트 비용. 선자는 서류를 다시 살핍니다. 컨설팅 업체 주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빌딩 12층. 어디서 본 주소입니다. 선자는 윤서가 보낸 결혼 청첩장을 찾습니다. 신랑 직장 주소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빌딩 8층. 같은 건물입니다. 선자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실 경험이 말합니다. 이런 우연은 없다고. 휴대폰을 듭니다. 김태식에게 전화를 겁니다. 태식 씨. 법인 등기부등본 떼는 거 어렵지요? 인터넷으로 바로 됩니다. 왜요? 좀 알아봐야 할 게 있어서요. 제가 가서 배워도 될까요? 1시간 후 선자는 김태식의 집에 앉아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등기부등본 조회 사이트가 열립니다. 회사 이름만 입력하면 됩니다. 선자는 서류에 적힌 컨설팅 업체 이름을 칩니다. 한별기획. 등기부가 뜹니다. 대표이사 이름이 보입니다. 문재훈. 선자의 손이 멈춥니다. 사위 이름입니다. 김태식이 묻습니다. 아는 사람입니까? 네. 아는 사람입니다. 선자는 화면을 바라봅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재단 돈이 사위 회사로 갑니다.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선자는 등기부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식탁에 서류를 늘어놓습니다. 보조금 집행표, 등기부 등본, CCTV, USB, 심박수 그래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정욱 본인의 목소리나 행동이 담긴 것. 선자는 공책을 펴니다. 재단 로고, 금속 북마크 마이너스 결혼식 날 목격. 북마크를 다시 떠올립니다. 정교한 금속 조각.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자는 보조금 서류를 다시 봅니다. 서류 상단에도 같은 로고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같은 서체입니다. 같은 디자인입니다. 선자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을 찾습니다. 문정욱이 수첩을 들고 있는 모습. 확대합니다. 북마크의 로고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선자는 두 이미지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윤서의 증언. 하지만 윤서는 말할 수 있을까요? 선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윤서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춥니다. 문정욱이 휴대폰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선자는 다른 방법을 생각합니다. 다음 날 선자는 윤선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아파트 출입구가 보입니다. 오전 10시 문정욱이 나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떠납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윤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윤서야. 엄마야. 지금 집에 혼자 있지? 네. 나 5분 후에 갈게. 문 열어줘. 선자는 카페를 나와 아파트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윤선의 집 앞에 섭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윤서가 서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습니다. 5월인데 스카프를. 선자는 아무 말 없이 윤서를 안습니다. 엄마, 윤서가 떨립니다. 선자는 윤서의 등을 토닥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윤서야. 엄마가 물어볼게. 넌 대답만 해. 응. 아니요로마. 알았지? 윤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를 때렸니?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 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훈이는 알고 있니? 윤서가 고개를 숙입니다.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선자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엄마가 너를 꺼낼게. 조금만 참아. 알았지? 윤서가 선자를 붙잡습니다. 엄마, 안 돼요. 시어머니는 힘이 있어요. 병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알고, 엄마가 다칠 수 있어요. 선자는 윤서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20년 동안 시청 감사실에서 일했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 엄마를 믿어. 현관문 밖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입니다. 선자는 재빨리 윤서에게 말합니다. 손목, 톡톡. 잊지 마. 선자는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 끝에서 문정욱이 걸어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칩니다. 문정욱이 미소를 짓습니다. 사돈 어르신. 웬일이세요? 딸 보러 왔습니다. 미리 말씀하시지. 제가 차라도 대접했을 텐데요. 목소리는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눈은 차갑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문이 닫힙니다. 선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주먹을 쥔 손이 떨립니다. 1층에 내립니다. 아파트를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에 앉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말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윤서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선자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여보세요? 이선자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인천지역신문 오소정 기자입니다. 재활병원 재단건으로 취재 중인데요. 정보 공개 청구하신 분이 이선자 씨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선자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네. 저 맞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나뵐 수 있을까요? 선자는 공책을 꺼냅니다. 내일 오전 10시 카페로 오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선자는 공책에 씁니다. 기자 오소정, 내일 10시, 재단 취재 중,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합니다. 혼자서는 부족하다.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 선자는 공책을 덮습니다. 희망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선자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 자리입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가방을 놓습니다. 여자가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메고 있습니다. 이선자 씨이신가요? 네. 오소정 기자님이시죠?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눕니다. 오소정이 자리에 앉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단건으로 취재하다가 이선자 씨 청구 기록을 보게 됐어요. 선자는 서류 가방을 엽니다. 보조금 집행표를 꺼냅니다. 이걸 보시겠어요? 오소정이 서류를 받아듭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형광펜이 그어진 부분을 확인합니다. 장학금 4,800만 원인데 실제 지급은 1,800만 원이네요. 네. 나머지는 컨설팅 비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선자는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이 컨설팅 회사 대표가 문정옥 이사장 아들입니다. 오소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에요. 증거가 더 있습니다. 선자는 CCTV USB와 심박수 그래프를 꺼냅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제 딸이 문정옥 며느리입니다.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어요. 오소정의 표정이 굳습니다. 선자는 계속 말합니다. 재단 비리를 숨기려고 며느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입 막으려고. 오소정이 서류를 다시 봅니다. 그리고 선자를 봅니다. 이선자 씨, 딸분이 직접 증언할 수 있나요? 선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직은 어렵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오소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사를 쓰려면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요. 알고 있습니다. 선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합니다. 제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오소정이 명함을 꺼냅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두 사람이 카페를 나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선자는 오소정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녁 선자는 김태식을 다시 만납니다. 태식 씨, 도어벨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설치하면 자동으로 녹화된다고. 네,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달았나요? 꽤 됩니다. 작년에 아파트에서 권장했거든요. 선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혹시 윤선의 집 옆집 분들 아세요? 1504호 옆이면 1502호는 박 선생님, 1506호는 젊은 부부 사시는데요. 그분들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김태식이 선자를 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선자는 천천히 말합니다. 제 딸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김태식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후 김태식이 선자를 찾아옵니다. 1506호 젊은 부부 만났습니다.
도어벨 있다고 하더군요. 녹화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한 달치는 남는다고 합니다. 저장 용량 설정 나름이고요. 선자는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그분들께 부탁할 수 있을까요? 5월 7일, 10일, 12일 저녁 시간대 녹화 기록을요. 김태식이 잠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자 씨, 이거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구해야 해요. 김태식이 선자의 눈을 봅니다. 결연한 눈빛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태식이 USB를 들고 옵니다. 1506호에서 받았습니다. 복도 쪽 초인종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자동으로 녹화되더군요. 선자는 USB를 받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고맙습니다. 선자 씨, 이거 경찰에 제출하실 거죠? 네. 그럴 겁니다. 선자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습니다. 5월 7일 오후 6시 40분. 복도에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1504호 문을 두드립니다. 문정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윤서야, 문 열어. 문이 열립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몇 번을 전화했는데. 죄송해요. 작업하느라. 작업? 그 그림 장사가 뭐가 중요해서 시어머니 전화를 무시해?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윤서의 비명. 아, 선자는 화면을 멈춥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10일, 12일 녹화도 갔습니다. 문정욱의 목소리, 윤서의 비명, 넘어지는 소리. 선자는 USB를 뺍니다. 그리고 공책을 펴니다. 도어벨 녹화 확보, 음성, 명화, 폭행 정황 확인.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선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오소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자님, 저희 선자입니다. 증거 확보했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제가 딸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선자 씨. 전화를 끊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곧 6월이 옵니다. 선자는 윤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윤서야, 이번 주말에 친정에 와. 엄마가 보고 싶다. 혼자 오려. 답장이 옵니다. 네, 엄마. 선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씁니다. 6월 1일, 윤서와 마주 앉는다. 이제 말할 시간이다. 선자는 펜을 놓습니다. 20년 감사실 경험이 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윤서의 목소리. 선자는 식탁을 정리합니다. 서류들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USB를 투명 파일에 넣습니다.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주말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오전 윤서가 친정 현관문을 엽니다. 선자가 마중 나옵니다. 어서 와. 윤서는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선자는 윤서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앉아. 엄마가 차 끓여줄게. 선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보리차를 따릅니다. 손이 떨리지 않습니다. 거실로 돌아옵니다. 윤서 앞에 차를 놓습니다. 그리고 마주 앉습니다. 윤서야, 윤서가 고개를 듭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선자는 서류 가방을 엽니다. USB를 꺼냅니다. 보조금 집행표를 꺼냅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윤서가 서류를 바라봅니다. 이게 뭐예요? 증거야. 시어머니가 한 일들.
선자는 천천히 설명합니다. 재단 비리, 컨설팅 회사, 장학금이 사라진 경로, 그리고 CCTV를 보여줍니다. 심박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도어벨 녹음을 들려줍니다.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엄마,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내가 말해줘야 해. 내 목소리가 필요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무서워요. 시어머니는 힘이 있어요. 선자는 윤서의 손을 잡습니다. 윤서야, 엄마가 20년 동안 배운 게 있어. 아무리 큰 힘도 증거 앞에선 무너진다는 거. 윤서가 흐느낍니다. 선자는 윤서를 안습니다. 오래 안고 있습니다. 울어. 참지 말고 울어. 윤서가 선자 품에서 웁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윤서가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엄마, 나 증언할게요. 선자가 윤서를 바라봅니다.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아니야. 너는 잘했어. 선자는 휴대폰을 듭니다. 오소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기자님, 이선자입니다. 딸이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정말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제가 변호사 한 분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습니다. 윤서가 묻습니다. 엄마, 재훈이는 어떻게 돼요? 선자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내 편이야. 윤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이 카페에 모입니다. 선자, 윤서, 오소정, 그리고 여성 변호사.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배워야 한다고. 변호사가 메모를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어요. 전화 확인하시고, 친구 만나는 것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림 그리는 일도 하지 말라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선자가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윤서가 계속 말합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편이었어요. 오소정이 묻습니다. 경찰 고소 의사 있으신가요? 윤서가 선자를 봅니다. 선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지역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립니다. 재활병원 재단 이사장, 장학금, 유용 의혹 며느리 상습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 선자는 신문을 펼쳐봅니다. 오소정의 기사입니다. 숫자가 정확합니다. 도어벨 녹음 내용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이선자 씨 맞습니까? 저는 장재훈입니다. 사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장재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니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윤서에게 미안합니다. 선자는 침묵합니다.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회사 서류도 제출하겠습니다. 재훈 씨,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으세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깁니다. 한 달이 흐릅니다. 법정에 섭니다. 선자와 윤서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합니다. 보조금 집행표, 등기부등본, CCTV 영상, 도어벨 녹음, 심박수 그래프. 판사가 문정옥을 봅니다. 피고인, 이것도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정옥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옵니다. 햇살이 눈부십니다. 윤서가 선자를 봅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었어. 두 사람이 걷습니다. 나란히 걷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이혼 서류에 서명합니다. 재혼도 서명합니다. 위자료와 함께 윤서는 새 출발 비용을 받습니다. 3개월 후 윤서는 작은 미술 학원을 엽니다. 꿈꾸림 아동미술. 첫 수업날 선자가 찾아옵니다. 교실 뒤에 조용히 앉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립니다. 윤서가 아이들 사이를 다닙니다. 웃으며 가르칩니다. 잘했어요. 이 색깔 정말 예뻐요. 선자는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수업이 끝나고 두 사람이 카페에 앉습니다. 엄마, 오늘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웃을 때 예쁘대요. 웃는 게 맞지. 윤서가 선자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너 혼자 한 거야. 엄마는 옆에 있었을 뿐이야. 윤서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냅니다. 엄마 드릴 거예요. 그림입니다. 문을 여는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따뜻한 빛이 문 사이로 들어옵니다.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선자는 그림을 받아듭니다. 고맙다. 집으로 돌아온 선자는 그림을 거실에 겁니다. 햇살이 그림을 비춥니다. 선자는 오래된 공책을 꺼냅니다. 첫 페이지를 펼칩니다. 2025년 5월 14일. 윤서 방문. 왼쪽 손목 타원형 멍.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2025년 9월 1일. 윤서 학원 개원. 새로운 문이 열렸다. 선자는 펜을 듭니다. 한 줄을 더 씁니다. 증거는 사람을 구한다. 연대는 사람을 세운다. 그리고 용기는 새로운 문을 연다. 공책을 덮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선자는 윤서가 그린 그림을 바라봅니다. 문을 여는 손. 그 손은 이제 윤서 자신의 손입니다. 선자는 미소 짓습니다. 김태식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선자 씨, 도시락 봉사 가실 거죠? 선자는 가방을 듭니다. 네, 갑니다. 문을 열고 나갑니다. 복도에 햇살이 가득합니다. 선자는 한 걸음 한 걸음 걷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것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또 나설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연대는 사람을 지키니까요. 선자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가을 햇살 속을 걷습니다.